소식은 아베, 지소미아 따위는 필요 없다 허황된 주장에 좌절하는 일본 열도, 꼬리 내리고 물러날 준비 하나, 수출 규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아베의 새로운 입장 발표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0일 마이니치 신문, 도쿄신문 등의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베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맺어왔던 지소미아, 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를 해왔었죠.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군사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자는 취지의 협정이었습니다. 아베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은 독자적인 군사 정보 수집,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내부에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군사 안보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아베는 대외적으로는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난 10월 2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놓고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보여서 일본 내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개수를 처음에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에 한 발로 정정하였고, 이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쉽사리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명백히 초기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실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심지어 일본의 베타적 경제 해역 구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제대로 공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베는 지소미아가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인식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처는 분명히 미흡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정조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자, 일본이 자랑했던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 주로 미사일 발사체를 탐지하는데 이 이지스함이나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들이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완벽하게 탐지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속에서 쏘는 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보다 더욱 탐지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그 근거로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과 관련해서 미사일 궤도를 수차례 탐지 실패했다는 보도가 교도통신에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국군은 이를 정확히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죠. 대략 20발 가까이를 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항공 자위대의 레이더를 통해서 발사 경로를 감지하는데 올해 해당 기간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통상 고도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한 것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갖는 미사일들의 탐지에 있어서 여러 차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일본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미사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2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KN-232은 러시아제 고성능 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데 이 미사일의 경우에는 변칙적인 비행 패턴을 보여서 경로 예측이나 요격이 쉽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의 탐지 시스템은 낮은 고도, 저고도, 즉 변칙적인 궤도를 갖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로 파악, 감지가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일본의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지점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이지스함 레이더는 고도 25km 이상만 되면 이론적으로는 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나 발사 고도가 낮을수록 정확도는 명백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비행 데이터나 위치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신하는 텔레메트리 신호 역시 미사일 비행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안보에 대한 위험성, 특히 북한이 앞으로 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바닷속에서 쏘는 미사일의 탐지 능력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 사태까지 간 원인이 결국 경색된 한일 관계에 있었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베의 오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아베는 지소미아 협정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스탠스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강경한 아베의 모습, 그 속에 숨겨진 일본은
예상외로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베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이죠. 이 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이후로 한국 반도체 경제가 망할 것처럼 보도한 언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힘든 상황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도 찾을 수가 있다. 일본의 여행 불매가 이제 초기에 언론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일본 경제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면서 이 일본 여행 불매는 한일 관계만 악화시키는 최악의 수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누차 저희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측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7월, 8월 두 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이 줄어들었고, 지금 반도체 소재들 뿐만 아니라 조선업, 생명과학 이 여러 분야에서 탈일본화, 공급처 다변화, 더 나아가서 국산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일본의 한국 수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해서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헤드라인에 걸 만큼 충격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보도가 되었고, 특히 홋카이도, 큐슈, 대마도 이런 지역의 지역 경제 타격은 더 말을 하더라도 입이 아픕니다. 관광 분야에서 일본이 입은 피해는 한국의 10배 이를 정도이고요. 또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 일본 제조업의 희망이죠.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객관적으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나라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이 판매 수치만 놓고 보면 그 판매 감소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9월에 한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감소하였고, 이 수입차 시장에서 1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자동차도 그 점유율이 5%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본 맥주는 아주 드라마틱한데 99%를 넘어가는 초유의 매출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줬죠. 한창 일본의 수출 규제가 터지고 나서 일본 언론에서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의 맛을 절대 잊지 못한다. 불매운동 해봤자 얼마나 가겠냐라고 실실 웃었던 일본 패널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물론 아베 내각은 철저한 극우 세력 강경파로 구성된 만큼 절대적으로 본인들의 실책, 오판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미사일 경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지만 지소미아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규제를 가할 때만 하더라도 과거 일본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유명한 히토류 보복 사건이죠. 이 히토류 사태 때 바로 굴복을 했던 것처럼 이 한국이 반도체 소재들 수출을 중단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을 때리면서 일본 내에서 일어날 반한 감정을 등에 업고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예상외로 반일 감정이 훨씬 더 크고 격하게 나왔고, 실제로 피해는 일본만 입었죠. 예상보다 빠른 국산화, 탈일본화에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이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일본이 이미 출구 전략, 물러날 채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내에서 보수 정치인들마저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쨌거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인 만큼 이대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아주 강하게 구는 기조가 있죠. 한국이 이번 일본의 규제로 꺾이지 않고 굉장히 강하다는 인식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베가 지난주 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다 유화된 워딩이 나온 거죠.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밝힌 것은 2년만이라고 해요. 아베는 현 상황에서 생각보다 일본 측이 입는 피해가 크고, 사실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려면 이 한반도 북한을 꾸준한 적으로 상정을 해야 일본 내에서 크게 지지 공감을 얻을 텐데 이 부분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이번 일처럼 지소미아는 필요 없다 등의 강경한 워딩을 하지만 현재의 규제 강도를 더 늘리지는 못하며 오히려 물밑에서는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변곡점이란
이라면 10월 22일 1왕 즉위식과 11월 말에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겠죠. 이미 이 즉위식을 마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이 한일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난리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관련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뒤늦게 알아채 현지에서 매우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5월에 티켓 구매를 당첨 방식으로 진행해 7월에 구매를 마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백만 장의 경기 입장권이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온라인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 당첨자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인들은 이것을 큰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 큰 조직을 꾸리고 티켓을 사들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일본에만 있으면 사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쉽게 팀을 꾸린 것이죠.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개막식 경기 및 수영, 축구, 배구와 같은 게임의 티켓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결승 진출이 뻔한 탁구 같은 종목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을 최대한 동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엄청난 인파의 중국인이 방문할 예정이고 그들 중에 부자들은 아무리 티켓이 비싸도 돈을 지불하고 중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배의 마진을 붙여 성황리에 판매를 한 것이죠. 이들은 웨이신이나 각종 중국 SNS에 버젓이 광고를 하며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를 통해 단단히 한몫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일각에서는 주요 스포츠의 결승에 중국인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물론 일부 티켓은 추후 따로 판매가 됩니다만 현재 약 10에서 20%의 티켓이 중국 암표상들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것을 사실상 잡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본 주소, 이름, 연락처만 있으면 되고 그들이 암표용으로 구매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암표상은 중국에서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그 중에 한몫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국제 행사라서 일본 거점으로 여러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모객하는 중국 암표상이 활개를 치기도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티켓을 일본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야 티켓이 가장 싸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켓이 중국 대리점 등으로 넘어가면 각종 수수료 등으로 훨씬 비싸지며 도쿄 현지에서 구매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주요 결승전의 A급 좌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 이번 일본 사전 예약제는 그야말로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국인은 대거 조직을 꾸렸고 온라인 오픈 시 모든 정보를 동원해 티켓을 예약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올림픽 암표상들에 대해 완전하게 위법이며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도쿄올림픽 티켓은 상당 숫자가 돈벌이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래블티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이기에 문맹을 없애는 최고의 글자임을 국제기구가 공인해 준 것입니다.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80여 개 정도인데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 유엔에서는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은 1997년에 도입되었는데 4개국에서 시작된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제 71개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20년 만에 108배나 늘어 연말까지 3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한국어를 대학 입시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는 1994년 호주, 1997년 미국, 2002년 일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잠했던 한국어 채택 소식은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태국입니다. 프랑스와 태국은 각각 2017년과 18년에 한국어를 대학 입시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수능시험에 한국어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25년 만에 대학 입시인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개정했는데 이때 한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34개의 초중고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으며 약 3,500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는 한 인터뷰에서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대부분의 외국어는 수강자가 줄었는데 한국어만 같은 기간 유일하게 65%가 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최근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한국어만 14%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각국 대학에선 한국학과를 만들거나 한국어 강좌를 속속 개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 함부르크대, 본대, 튜빙건대 등 6개 대학의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대, 헬른대, 라이프치히대 등 9곳에서 한국어 교양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36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대인 에든버러 대학도 한국학과를 개설하기로 해 영국 내 한국학과를 만든 대학이 4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글은 배우기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외교관 언어 연수 전문기관인 외교연구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한국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어렵다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겠다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한류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방탄소년단 노래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K-팝 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려는 움직임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한국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대중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K-팝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나 기사에서 원더걸스나 소녀시대와 같은 그룹이 세계 무대에 어필하려고 영어 버전으로 노래를 녹음했다면 방탄소년단은 그저 계속해서 한국어로 노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한국 그룹과 달리 한국어로 노래한 것이 외국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이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기업 약 4,000개가 진출해 있고 고용된 현지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우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승진도 쉽고 월급도 많게는 2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지 교육기관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해 시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한류가 전 세계에 알려질수록